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27살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큰일을 겪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결혼말 나오고 인사까지 드린 마당에 헤어졌으니 파혼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사연을 보내려는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의 파혼 한풀이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 자식을 둔 분들은 내 자식 배우자로 혹시 결손가정이나 한부모 혹은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온다면 어떠실까요? 그냥 가정환경 아무 상관없이 그 아이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자회 사연을 들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제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헤어지셨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친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름 엄마 빈자리 없이 생활했다고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온 가족이 쉬쉬해서 아직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아빠 죽음을 생각하면 할머니가 오열하시던 기억? 삼촌과 고모가 저는 이제 어쩌냐면서 울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워낙 어릴 때가 기억이 희미한데 가족들이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다들 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기억합니다. 아빠,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고모가 되겠죠? 어린 마음에 저는 고모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고모가 저를 외가 식구들을 찾아서 보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예지 저거 그냥 외가 수소문해서 보내요. 이제 지 아빠도 없는데 누가 키우냐고요. 그런 소리 말어. 예지는 내가 키워야지. 어딜 보낸다는 거야. 제 엄마 봐라. 예지 아빠 죽어도 찾아오지도 않잖아. 그런 집안에서 어찌 보내라는 거니? 아이고 엄마. 애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 예지 키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고아원에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 제 친모한테 보내라는 거지. 뭐? 너 지금 우리 예지 두고 고아원 소리를 해? 예지 엄마고 뭐고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말어. 예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키울 테니 다들 아무 소리 말어라. 나중에 엄마 예지 키우다가 골병 들면 엄마 이제 젊은 나이 아니에요. 엄마 아프시면 그건 누가 감당하고요. 내 말대로 해요. 애는 지 엄마가 키워야 맞지. 아무튼 네가 키울 거 아니면 상관하지를 말어. 우리 예지는 내가 보란듯이 키울 테니까. 친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 있으니 어디 두고 봐라. 어디 자식 두고 집 나간 년한테 우리 예지를 맡기겠어? 모르긴 몰라도 이미 한참 전에 팔자 고쳤을 게다. 지딸 생각했다면 진작에 찾아오고도 남았어. 어린 시절인데도 어쩜 그 장면만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고모와 삼촌이 저를 친모에게 보내라며 할머니를 설득하다 못해 고성까지 오고 갔지만 할머니는 저를 절대 보낼 수 없다 하셨고 저는 줄곧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고모와 지금 제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뿐인 조카이니 저를 보면 엄청 챙겨주시고 잘해주십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그 기억 때문인지 저는 늘 고모가 오면 싫어서 밖을 나가 있거나 물어보는 말에도 딴청을 부리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컸고 할머니는 저에게 다른 애들 하는 것들 다 시켜주셨습니다. 조손가정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부터 친구들이 저를 뭔가 다르게 대하는 일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 죽었느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개 중에 못된 여자아이들은 저랑 놀지 않겠다고 따돌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 할머니는 가차없이 학교에 와서 응징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좀 여장부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나름 부잣집으로 통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저희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엄마 아빠 없는 아이라고 저를 함부로 놀리거나 하지 못했고, 친구들 엄마도 저에게 부모 없는 애니 놀지 말라는 말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거의 못 느끼고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지극정석으로 길러주셨어요. 할머니 사랑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빈자리를 느끼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재력 있는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는 건 저희 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할머니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다면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인가 할머니 속을 조금 썩이긴 했습니다. 요즘 문제아들처럼 험하게 놀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죠. 괜히 내가 혼자 센치해져서 할머니 애먹이고 말 안 듣고 반항하는 거요. 그런데 할머니가 큰 수술을 한번 하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한창 사춘기 때라 삼촌이나 고모 잔소리에도 시큰둥했었는데요. 저에게 못된 년이라고 타박하는 고모와 달리 한 번은 삼촌이 할머니 병건호를 하시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지야, 할머니가 네 옆에 천년만년 계시는 게 아니야. 지금 할머니 아프시고 나면 아마 또 한 번 확 꺾이실 게다. 그럼 예지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뭐, 당연히 슬프겠죠. 할머니 늙는 것 같아서요. 그래, 예지야. 할머니는 이제 계속 늙으실 거야. 우리 예지 시집 가는 건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지야, 할머니 속 그만 썩이고 지금 시간을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삼촌은. 삼촌이 너를 많이 못 챙겨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예지야, 할머니 속 그만 썩이고 옛날에 그 착한 예지로 돌아와야지. 그때 사춘기 어린 나이지만 삼촌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렸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한 번도 할머니가 내 곁에 없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점점 크겠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점점 늙어가신다는 사실도요. 그러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에게는 엄마 아빠와 비교도 안 되는 큰 세상이 바로 할머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저는 할머니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머니 기대만큼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꼭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하셔서 겨우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건축자재 업체였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위였고 그 당시 23살의 어린 나이였던 저는 연애 경험이 없었던지라 저에게 대놓고 관심 표현하는 남자친구가 그저 좋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저랑 남자친구를 막 엮어주려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때 만난 사람과 나중에 결혼까지 약속했으니 저도 참 순진하고 남자 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회사를 제가 딱 3년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냥 사내 연애라는 게 마음이 마냥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은근히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자격증 공부도 더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할머니 회사에서 일을 배우라고 권유하셨어요. 예지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할머니 회사에서 일해볼래? 어? 할머니 회사? 글쎄, 회사에 삼촌도 계시는데 내가 굳이? 삼촌이랑 같이 일 배우고 너도 한몫하면 좋지. 원래 가족끼리 사업해야 더 잘 굴러가는 법이야. 할머니도 이제 기력이 달려서 예전만 못하잖아. 네가 삼촌 도와서 컨테이너 수입 같은 일 도와주면 좋겠구나. 어차피 언젠가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지.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도 더 많이 쳐줄 테니 찬찬히 일 배우면서 다녀봐. 할머니는 저에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사를 권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사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흔히 말하는 고물상이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주변 땅을 매입하시면서 규모를 점점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산 성석동에서 제일 규모 크고 연매출 50억 넘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올해 7순이 넘는 나이시지만 아직도 직원들 부리면서 일을 하세요. 아마 이렇게 일을 하시니 늙는 것도 더디고 허리도 꼿꼿하신 거겠죠. 그 당시 저는 할머니 말대로 일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말단 직원 하는 일부터 배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지금이야 할머니 손녀라는 사실을 알지만 처음 할머니 회사 들어갔을 때 오래 근무한 몇몇 분 빼고는 젊은 직원들은 제가 회사 사장의 손녀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일도 처음부터 꼼꼼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회사를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예전처럼 자주 보내지는 못했지만 알콩달콩 연애를 했어요. 할머니가 연애하는 걸 눈치채셨을 때 숨기지 않고 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만나는 남자를 엄청 궁금해 하시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물정 모르는 예지가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걱정이네. 남자친구가 잘해줘? 할머니가 어떤 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할머니,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 벌써 1년 넘게 만났는걸? 그럼 너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사는 것도 다 알아? 그럼 처음 만날 때 다 말했지. 전혀 상관없대. 자기는 그런 편견 가는 사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하도 네가 상처받는 일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괜히 걱정이 되고 그러네. 아무튼 지금은 재미나게 만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한 놈한테만 목매지 말고 한창 좋을 때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래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는 거다. 에? 할머니도 참 어떻게 한 남자 만나면서 이놈 저놈 만나요. 나 그런 짓은 못해. 할머니도 처음에는 가볍게 만나는 놈이겠거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년 가까이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사귄다고 한 그 남자가 맞냐면서 결혼까지 하기로 한 거 보면 아무래도 둘이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보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녀가 결혼한다고 하니 서운하다시며 눈물을 찍어내셨어요. 이제 우리 손녀가 시집까지 갈 정도로 훌쩍 큰 게구만. 할머니가 서운해서 어쩌지? 우리 예쁜 강아지도. 할미가 시집갈 때 말고도 아기 낳을 때도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때는 할머니 죽고 없겠지? 할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옆에 있어야지. 할머니 나 시집 가는 거 애 낳고 사는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나 빨리 시집 가서 할머니한테 증손주도 안겨줄 테니까. 알았지, 할머니? 할머니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있으면 된다니까? 우리 애지가 신랑이랑 손잡고 있는 거 보면 이 할미는 소원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죽어 저승에서 네 아빠를 만나도 내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예쁜 손녀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고 왔다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손녀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로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 그때 슬퍼하시면서도 기쁜 표정이시던 할머니 얼굴을 보고 제가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훌륭한 남편감을 만나 할머니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도구나 하고요. 제 옆에 든든한 신랑감이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도 언젠가 세상 떠나실 때 손녀딸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 만나 사귄 사람이라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냥 저에게 잘해주고 결혼하자고 한 자체가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면서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교제하는 동안 할머니는 미리 만나뵌 적이 없어요. 제가 할머니가 놀러 오랬다는 말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부담스럽다고 거절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 얘기를 종종 하긴 했는데 우리 집에 대해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우리 부모님 없는 건 늘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고, 결혼할 때도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듯 막상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전에는 몰랐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와 미래 얘기를 하다가 조금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없었던 때라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결혼할 때 우리가 더 수월할 수도 있어. 어? 수월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이라는 게 그렇더라. 집안과 집안이 합치는 거라고 얼마나 복잡스러운 절차가 많냐? 근데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많이 맞춰주게 될 테고, 우리 부모님도 너랑 직접 상의할 수 있으니까 수월하겠지.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시면 예물은 안 해도 될 테고 네가 예단만 하면 되겠다. 양가 용돈 문제도 아주 간편하잖아. 우리 쪽만 챙기면 되니까 말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는 건 아시는데 자세한 가족 사항은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에 비해 가정 형편도 그렇고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 설득을 잘해볼까 해.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한쪽만 챙기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요. 사귀면서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에 대해 나쁜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기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오빠가 지금 말하는 건 나랑 결혼하면 시댁에 오로지 잘하겠다는 말로 부모님을 설득한다는 뜻이야? 오빠는 부모님이 나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고 있잖아. 오빠, 근데 나도 가족 있어.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할머니도 있고 고모도 계시고 삼촌도 있는걸? 그리고 내가 결혼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예단 예물은 서로 오고 가는 거라 들었어. 그리고 용돈도 그래. 지금 이런 말 미리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왜 오빠네 부모님만 드려? 나는 이제껏 나 키워주신 할머니 당연히 챙겨드릴 생각인데? 그랬더니 저보다 더 의아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부모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예물 보내는 게 이치에 맞겠지. 근데 예단은 우리 엄마 아빠가 받는 거니까 예물은 굳이 안 해도 예단을 하는 쪽이 맞아. 그리고 네 할머니는 할머니지 부모가 아니잖아. 왜 할머니 용돈을 우리가 결혼해서 챙겨드려? 그건 아니지. 네 할머니도 손녀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신다면 다른 거 바라지 말고 계셔야 할걸? 안 그래? 예물이 부모님 계시는 여부로 보내는 건가요? 게다가 할머니는 부모가 아니니 결혼해서 우리가 버는 돈으로 굳이 용돈을 챙길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나름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나는 오빠가 가족 챙기는 만큼 우리 할머니 챙길 거야. 할머니가 나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거 몰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정말 오빠한테 실망이다. 예지야,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는 건 아시지만 부모 없다는 사실까지 다 아시면 막상 쌍수 들고 결혼 반대하실 게 뻔해. 그럼 어떻게든 결혼해서 네가 나한테 지고 들어온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 게 맞아. 결혼 준비할 때만 지고 들어오면 내가 결혼해서 너한테 잘할 건데 뭐가 걱정이냐? 저는 오빠랑은 얘기가 안 통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마찬가지랍니다. 그날은 아마 사귀면서 가장 크게 싸운 것 같아요. 3년을 만나오면서 전 오빠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저런 식으로 부모님에 관해서 얘기 꺼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제하면서 결혼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일로 싸운 일이 없었던지라 그날은 서로 기분 상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 좀 하고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부모님보다 더한 존재일 텐데 너무 자기만 생각한 것 같다며 사과의 말을 먼저 했습니다.
예지야, 미안. 내가 그날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자꾸 며느리를 기대하시니까 나도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았나 봐. 너한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나도 알아. 당연히 결혼하면 나도 잘할 생각하고 있어. 그건 너도 알지? 속 좁게 네 부모님 안 계신다느니 운운한 거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오빠랑 헤어져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 근데 나 역시 오빠네 부모님이 나 가정 환경이 평범치 않은 점을 안 좋아하실 거란 점은 생각 못 했거든?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 안 계신 건 내 잘못은 아니니까 오빠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줘. 만약 오빠 짝으로 나를 계속 반대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 막상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걸? 내가 장담할게. 그러니까 설사 처음에 좀 서운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막상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또 제가 아들 가진 부모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셨는데 차마 그 집에서 저를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말은 할머니에게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예정된 거니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저를 잘 어필해보자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면 할머니 손에 컸어도 이렇게 잘 자라 자기 몫을 하고 있다며 기특하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참 성격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3년이라는 시간 사귀면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이 막상 닥치니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배경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선물을 들고 옷도 백화점에서 얌전한 걸로 하나 사서 입고 정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갔어요. 다행히 문전박대는 당하지 않았고 시모모님은 저를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의 눈길은 어쩐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그래도 저를 좋게 보신 건지 상처 주는 말씀은 딱히 없었습니다. 제 짐작이지만 아마도 남자친구가 우겨서 겨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어디 아들이 좋아한다는 여자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산이셨던가 봅니다. 우리 아들 통해서 얘기는 대충 들었어. 초면이지만 내가 말을 놔도 될까? 네, 당연하죠,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할머니 손에서 컸다며? 그럼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아니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저는 아빠랑 살았고요. 엄마는 아마 재혼하신 건지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쭉 할머니랑만 살았습니다. 이미 대강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그럼 엄마는 살아계신다는 거구나. 세상에. 아들 녀석이 자세히 말을 안 해주니 그냥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만 큰 줄 알았지. 너 생각보다 사연이 많은 애구나. 근데 생각보다 어릴 때 상처받은 건 없어요, 어머니. 워낙 할머니가 저를 신경 많이 써주셔서요. 그래도 고아인데 주변 시선이 고아 쓰려고. 아유, 내가 공연히 속상하다 속상해.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고아한테 장가갈 줄은 몰랐어. 할머니 손에 자랐으면 지금 나이도 많으시겠네.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네 할머니 수발까지 하게 되면 어쩌니? 아유, 나는 싫다. 그 꼴은 보기 싫어. 저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고요. 엄마,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요? 오늘 예지 그냥 그 자체로 보기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분위기 망쳐버리면 제가 어떻게 수습하냐고요. 남자친구는 저 오기 전에 어머니랑 모종의 약속을 하고 저에게 심한 말은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아놓은 듯 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나를 싫다며 심한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도 모르게 인사관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손주 사위 대접해 주시며 서로 예쁘게 살면 바랄 게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애쓰길래 저도 한 번 정도는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나 싶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 며느리 기대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할머니 밑에서 컸다고 예의 모르게 자라지 않았고요. 남들 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고요.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몇 번 더 보시면서 판단해 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엄마. 예지 말이 맞아요. 내가 이상한 여자였으면 3년이나 만났겠어요? 엄마 아들 솔직히 잘난 거 없어요. 제가 대학을 나오기로 했어요? 아니면 회사가 뭐 대단해요? 아니면 우리 집이 부자예요? 제가 장가 갈 때 보태주지도 못한다면서요. 모은 돈도 예지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저야 아빠 덕에 겨우 건축자재 회사 취직해서 다니면서 직장이나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뭐 저 좋아하기나 할 것 같아요? 어머머, 네가 뭐가 부족해? 돈이 없다고 그게 다인 줄 알아? 자고로 부모 형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제일 평범하고 잘난 거다. 너는 그걸 몰라? 왜 어른들이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겠어? 그날 망쳐버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가 자꾸 뭐라 하니 더 모진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제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다음에 보자는 말도 안 하셨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물으시길래 명함 한 장 드리며 대답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부모 없는 것도 겨우 봐줄까 말까인데 회사도 어디 재활용하는 회사를 다녀? 아유, 우리 아들이 교사나 공무원 만나야지 왜 이런 회사 다니는 애를 만나? 인사드리고 나와서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예쁨 받을 거라며 자신하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너무 슬프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일단 시간을 가지고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싸운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당분간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거의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대답 없는 메아리임에도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죠. 할머니에게 적당히 둘러댔는데 제 눈치를 보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복잡한 소녀딸을 눈치채신 거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마음먹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만약 결혼하면 내 편이 되어주고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면 절연할 각오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어이없게도 저희 일하는 회사로 예비 시모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저에게 연락 없이 무작정이요. 아마 구멍가게인 줄 알고 찾아오셨겠지만 우리 할머니 회사가 꽤나 커요. 컨테이너 받는 쪽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6명 일하고 사무일하는 곳은 아예 다른 곳에 건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무작정 찾아왔다가 다른 사무실에 있냐는 안내를 받고 오셨는지 이미 조금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마침 원래 3명이 일하는 사무실은 다들 외근 나가고 저 혼자뿐이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자리를 잠시 비우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일하는 회사에는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용건을 물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저는 어머니 용건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 일하는 곳에 굳이 찾아와서 할 말이 뭐겠습니까? 아들 있는 곳에서는 하지 못할 말이니 오신 거죠. 저는 나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뭐하러 하니? 금세 끝날 일 가지고. 내 할 말만 하고 갈라니까 너 오늘 잘 새겨들어. 내가 너 왔다 가고 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어. 너도 짐작이 가지? 아, 네, 어머니. 계속 말씀하세요. 일단 어머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돌려 말해 뭐하겠니? 나는 네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건 인물이 좋건 아무 상관없다. 나는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것도 없을 너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거든? 어떻게 내가 우리 큼쪽하던 아들을 너 같은 고아랑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니? 난 찝찝해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이미 짐작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잘할 거라고 약속드린데도 소용없는 거네요. 어머니는 제가 그냥 부모 없이 자라서 싫으신 거고요. 그래! 말귀는 알아들어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이 헤어질 생각 없는 것 같으니 네 쪽에서 깔끔히 정리해줘. 그래서 찾아왔다. 예, 그렇잖아. 너 솔직히 너같이 하자 있는 집에서 어찌 우리 아들같이 평범하게 자란 남자를 넘보니? 너 같은 며느리감 좋아할 집안 대한민국에 없어. 내가 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튼 난 찝찝한 이 결혼 무조건 반대니까 오늘 이후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한다. 뭐라 대꾸도 못하고 있었고 예비시모는 바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돌아서는 어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무지막지하게 뺨을 내려치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허공에서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머니는 가짝스러운 따기 세례에 얼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나! 대체 이게 뭔 일이래요? 이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뭔데 남의 뺨을 쳐요? 네? 가만히 있어봐. 112, 빨리 112를 불러야겠네. 예지, 너 뭐하고 서 있니? 너 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빨리 경찰 불러! 저는 할머니가 사무실 밖에서 우리 대화를 다 들었구나 짐작했어요. 할머니는 따귀를 맞고 발악하는 예비시모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감히 우리 손녀딸한테 협박질을 해! 뭐? 하자 있는지? 저 못된 주둥아리를 동서남북으로 찢어버릴까 보다. 뭐예요, 할머니? 손녀라니. 여기 예지가 할머니 손녀라고요? 그래, 이년아! 보아하니 예지 결혼하겠다는 남자놈 엄마인가 본데 우리 예지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시키면 고만이지 여기까지 찾아와서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너 사람 가슴에 비수 꽂았으니 어디 나한테 딱이라도 맞아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어머머, 역시 무식한 집구석이었어. 예지가 할머니 밑에서 뭘 보고 자랐을지 뻔히 보이네요. 어디서 사람 따귀를 쳐요?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안 봐줘요. 당장 경찰 불러서 고소해버리려니까. 손녀딸 회사에 할머니는 대체 왜 와서 이 난리인 건데요? 어이가 없네. 예지, 너 할머니한테 나왔다고 고자질한 거니? 그런 거야? 버릇없는 년. 그러자 할머니는 예비시모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회사고 내가 사장이니 있는 게 뭐가 이상할 일인가? 우리 손녀가 내일 돕겠다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몰랐는가 본데 하긴 우리 손녀딸이 입이 무겁고 자기 자랑을 못하는 애라 그랬구먼. 이 여편네야. 고소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테니 사람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내 사업장에서 당장 나가! 남자친구 엄마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할머니 소유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네? 여기가 예지 할머니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신다 뭐 그런 말이에요? 어머머, 나 왜 이곳 금지초문이야? 우리 아들도 이 사실을 아는 거니? 너 왜 솔직히 말을 안 했어? 제가 말 안 했으니 모르겠죠. 어머니 말씀 다 들었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저희 할머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더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가주세요, 어머니. 오빠랑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예지 결혼시키면서 서울에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줄 요량이었건만 그쪽 집안에서 복을 걷어찬 줄이나 알아. 듣자니까 볼 것도 없는 집안이더구만. 부모가 다 있으면 뭐하노? 성격이 이리 개판인 것을. 나도 우리 귀한 손녀 택같이 거지 같은 인성 가진 시부모 있는 집에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 그리 알고 돌아가요. 고소니 뭐니 마음대로 하시고 나도 우리 딸이 대간태당한 인격모독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라니까. 할머니 서슬퍼런 호통에
이미 남자친구 엄마는 잔뜩 졸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열심히 굴리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계산을 열심히 했겠죠. 재활용업체 다닌다고 저를 무시했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업체 대표면 매출도 많을 것이고 재산도 많을 거라고 짐작했을 겁니다. 나랑 자기 아들이 결혼하면 언젠가는 월급쟁이 신세 면하고 사장소리 듣겠다 싶었는지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역겹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너무 노여워하시며 남자친구 엄마 등짝을 밀며 나가라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 전면에 가식적인 미소를 띠더니만 아이고 할머님 이제 그만 노여워하세요. 제가 아까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고소니 뭐니 걱정하지 마셔요. 오해는 풀면 되죠. 이 여편네가 무슨 수작을 부려? 무슨 오해? 내가 우리 손녀한테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어. 머리 뜯고 싶은 걸 참은 줄이나 알아? 할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예지가 이렇게 훌륭한 할머님 밑에서 자란 줄은 몰랐어요. 일단 제가 오늘은 사과 드릴 테니 마음 진정하시고요. 조만간 상견례 일정 잡아서 애들 결혼 얘기나 마저 하실까요? 뭐? 내가 여기 사장이라니까 눈이 돌았나 본데. 나는 이미 우리 손녀 그 집에 줄 마음 사라졌으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줘. 사람 불러서 끌려나가고 싶나? 예지야, 지금 당장 삼촌 좀 오라고 불러라. 여기 쓰레기 좀 당장 치우라고 해. 어머니, 아니 아줌마, 그만 가주세요. 저희 할머니 저러다 쓰러지실 것 같거든요. 저도 어머니한테 조금 전에 들은 말 잘 새겨듣고 어머니 아들한테 더 이상 결혼하자고 안 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굴러들어온 복이나 찬 줄 아세요. 저는 이미 진작에 마음 접었습니다. 오늘 아줌마가 찾아오지 않았어도 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머, 얘! 아까는 내가 말 심했지. 미안해. 내가 일을 아주 꼬아버렸구나. 일을 어쩐다. 미안하다고 100번 사과해도 안 되겠니? 할머니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어머니를 쓸어버리려는 신용을 하셨고 남자친구 엄마는 그대로 할머니 사업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한참 동안 진정시켜 드려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집안에 시집 안 보내겠으니 정리하라고 하셨고 저는 이미 마음 정리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원체 눈물이 없는 분이신데 소가리를 얼마나 했느냐며 또 우셨습니다. 사실 울 사람은 저인데 그냥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는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해 결혼 준비 중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우리 할머니가 저 다니는 회사 사장인 걸 알고는 포기가 안 되는지 저에게 많이도 매달렸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도 전화통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대고 미안하다는 문자를 100개 넘게 보낸 듯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어떤 사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가 내뱉은 말에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는데 주워 담겠다고 해도 주워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은 완전히 헤어졌고 이제는 벌써 파혼하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수모였지만 할머니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아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3년 연애한 건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10년 연애하거나 심지어 같이 결혼해 살다가도 헤어지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 부모 없는 상황을 은근히 흠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 태도도 별로였고요.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평생 부당한 상처를 입힐 게 분명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부모님 없다 말꼬리 달고 늘어지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상처가 될 텐데 그런 말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 자체가 못된 구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친구 사이에서도 이혼 가정이나 부모님 없다시다 하면 그것에 대해 안 꺼내려 노력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물로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 반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별로라는 겁니다. 물론 남자친구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서 굳이 천대받으며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시고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일 배우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아직은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은 없어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생각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저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 앞으로 저를 아껴줄 인연을 꼭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파혼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